한국인으로서 외국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다 하나의 해당 사항도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요, 딱 하나의 방법만이 통합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20년 독일에 살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독일어 공부를 다 해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사는 독일 한지원입니다. 저는 현재 독일에 18년차 거주를 하고 있어요. 독일에 오래 살면 살수록 느끼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일에 살려면 독일어 공부는 꼭 해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독일어 공부는 끝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어학도 하고 유학도 마치고 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독일어 공부를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관심 보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독일어를 잘할 수 있는 독일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독일어를 잘한다 라는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어느 상황에서도 남녀노소 누구와 만나도 독일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를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의 난이도라고 치고 있는 독일어 전화통화에 문제가 없다면 독일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더 고급 어휘를 구사하고 발음도 더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어로도 그렇게 고급 어휘를 구사하면서 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독일어 실력을 갖고 있다고 정의를 내릴게요.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에 문제없을 정도의 독일어 실력을 갖고 싶어서 정말로 10년 동안 남들이 좋다고 하는 독일어 공부법을 다 써봤는데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독일어 문법을 알고 독일어 읽기와 쓰기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근데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계속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일어가 안 들리고 바로 적재적소에 맞는 상황 대처를 못하고 계시다면요, 애석하게도 현재 틀린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독일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독일 애인이 있거나 언어적인 감각에 소질이 있거나 성격이 인싸이신 분들,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금방 늘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독일 남친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고 언어의 소질도 없고 성격 찐 내향적이다 이러시는 분들께 한국인으로서 외국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다 하나의 해당 사항도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요, 제 경험상으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딱 하나의 방법만이 통합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20년 독일에 살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독일어 공부를 다 해보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단 하나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10년을 아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 키우는 법.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답은 모방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상황별로 즐겨 쓰는 문장이나 단어 표현을 그대로 베껴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3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독일 왓츠앱 단체방에서 독일어를 제일 많이 배웠는데요. 단체방이 좋았던 게 같은 상황에 놓인 각기 다른 사람이 다양한 표현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독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공통된 단어와 표현이 꼭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공통된 표현을 갖고 와서 그게 한국말로 어떤 뉘앙스 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왓츠앱에서 가장 많이 보고 썼던 문장은 Ich wollte fragen ob 이라는 표현인데요. Ich wollte mal fragen ob du Lust und Zeit hast 또는 Ich wollte dich mal fragen ob dein Sohn heute in den Kindergarten kommt. 이렇게 제가 실제로 받은 문장들인데 이 뉘앙스가 어떻게 될까요? Ich wollte mal fragen ob 나 너 뭐뭐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런 느낌이겠죠. 한 문장 더 볼까요? Mir passt es gut. 이런 문장도 많이 써요. Mir passt es am Freitag besser. 이런 예문도 있어요. Mir passt es sowohl am Freitag als auch am Samstag gut. 자, 요런 예문들에서 Mir passt es 이 한국말로 뉘앙스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게 괜찮아. 나는 그게 좋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잘 쓰는 문장을 한국말로
한국말의 뉘앙스로 파악을 해보시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독일 왓츠 그룹회에 초대된 곳이 없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비슷한 상황에 받았던 이메일 두세 개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도 썼는데 저 사람도 썼던 공통된 표현을 뽑아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외국 친구들이 쓴 메일 참고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그런 사람들 또는 독일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 그 메시지나 메일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그 뽑은 문장들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한국말로는 이런 뉘앙스였겠구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독일 지인이 없어서 왓츠앱 그룹에도 없고 독일 사람에게 받은 이메일도 없다 하시면은 억지로라도 상황을 만드셔야겠죠.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또 이 와중에 그나마 괜찮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저도 제 블로그 이은님을 통해서 알게 된 채널인데 Deutsch lernen durch Hören 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황별 디알로그가 재생 목록에 따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주제의 디알로그를 뭐 1개에서 2개 정도 선택을 하셔서 역시 한국말로 이게 어떤 뉘앙스일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왓츠앱 메시지건 메일이건 이 디알로그건 어떤 자료가 됐건 한국어 뉘앙스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아직 한국말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구글 번역에 돌려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새 외국어 공부로 핫하다는 챗 GPT한테 번역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되게 어색한 해석이다 하시면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독일어를 영어로 먼저 번역기로 돌리시고요. 그 영어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기를 돌리시면 그나마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독일 사람들이 잘 쓰는 문장 그거를 한국어 뉘앙스로 파악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뽑아 놓으신 문장들 가운데 내가 평소에 좀 써보고 싶었다 했던 문장 혹은 이런 표현은 내가 평소에 쓸 것 같다 하시는 문장들을요. 제일 쉬운 표현 한 문장을 고르시고 그거를 어디에 따로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Ich wollte mal fragen ob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서 제일 짧고 간단한 문장 Ich wollte mal fragen ob du kommst 이런 문장 하나 딱 선택해서 뭐 핸드폰 메모장이나 아니면 수첩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적어두시고 그 문장 그대로 흡수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훈련인데요. 가장 좋은 훈련은요. 사실 진짜 밖에 나가서 쓸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적어놨던 문장들 중에 한 가지가 딱 떠올라서 바로 입으로 내뱉는 것인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키는 것인데 이게 사정상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적어놓으신 그 문장들을 베이스로 해서 내 이야기를 장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장문하실 때 말이에요. 어줍잖게 내 마음대로 장문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순간 독일어 다시 꼬여요. 아, 독일어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장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에 어휘만 살짝 바꿔치기 하셔서 장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독일 사람들이 하는 사고 그대로 독일어를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익숙해지는데 여러분 절대로 오래 안 걸려요. 정말 단 2-3달이면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시도해보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 이야기 뭘 써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정말 일기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일기를 써야지 하면 또 하기 싫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한테 얘기해준다 생각하시거나 내가 놀러갈 계획이 있다 한다면 그거를 내가 친구한테 얘기해줘야지 라는 상황 연출을 해서 장문을 해보시는 거죠. 역시 누가 미리 써놓은 거 뭐 디알로그나 다른 친구가 쓴 거나 참고하시고 어휘만 바꿔서 내 이야기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독일어 표현 방식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독일어 할 때 딱 독일식 사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이 빠른 독일
사람을 만나도 아니면 발음을 막 뭉개면서 하는 독일 사람을 만나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실 때 그 사람이 쓰는 동사 아니면 뭐 단어 몇 개만 탁탁탁 캐치했을 때 지금 얘 이 문장 말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자동으로 의미가 바로 파악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만약에 Ich wollte mich bei dir erkundigen ob 블라블라블라 이런 고급 문장을 쓰잖아요. 그때 내가 이 erkundigen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사용법을 몰라도 이게 Ich wollte dich mal fragen이랑 같은 뜻이겠거니 얘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그거 깨우치게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erkundigen의 쓰임법도 알게 되시고 그거를 내가 또 나중에 나도 고급 단어 써봐야지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시고 그러니까 따로 막 sich erkundigen bei 어쩌고 외우지 않아도 이 erkundigen 동사의 쓰임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실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까요? 독일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 한 가지의 공부 방법은 바로 모방이다. 3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독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장 골라서 한국어로 뉘앙스 파악하기. 두 번째, 가장 간단한 문장을 메모해서 그대로 외우기. 세 번째, 큰 문장 폼은 가져가되 어휘만 살짝살짝 바꿔서 내 이야기 하는 것을 연습하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독일어 공부를 하신다면 외국어 습득 능력에 좋은 조건이 없어도 누구나 여러분이 원하는 원활한 독일어 실력을 갖게 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독일어가 편해지는 날까지 제가 시행착오로 겪었던 팁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